자, 잘들 쉬셨죠? 예, 면적 보겠습니다. 면적은 산수가 좀 들어가는데 조금 어려워요, 면적은. 면적이란 우리 지난주 배울 때 정의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몇 차원 지적 실시했나요?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2차원 지적 실시하다 보니까 항상 면적 수평인 거지 경사 면적 이런 말 나와서 안 됩니다. 높낮이가 있어도 면적은 수평이에요. 근데 면적이 나오는 점은 어디 나오느냐? 면적은 토지 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개에만 면적이 등록이 되고 다른 점은 면적 나오지 않으니까 두 개의 대장에만 면적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면적이 나오는 거는 몇 개밖에 안 나온대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만 나옵니다. 근데 면적은 밑에 방법이 나와 있나요? 아니, 그거 말고. 네, 면적은, 거기에다가 제가 뺐어요. 아직 어려운 거는. 대상 바로 설명드릴게요. 세부적인 사항 아직 안 들어갈 테니까.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대상이, 여기도 대부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도 면적 측정을 하게 됩니다. 분할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것이고,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토지동사유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등록된 면적을 정정한다거나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을 다시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을 다시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측량 중에서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측량이 있는데,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 측량의 경우는 원칙 외에 나눕니다. 원칙은 이 두 개 측량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외적으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만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요건 반드시 암기할 사유고, 여기 있으면 대상이 되겠지만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 주의할 것이 요 두 개 측량인데, 요 두 개 측량의 경우는 원칙은 면적 측정을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고 요 말에 들어와 있는 경우만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 지문 나올 때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나오게 되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뭐가 붙어 있을 때만 수반하는 경우만 측정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암기할 사유입니다. 나중에 문제 참 많이 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근데 오른쪽 보시게 되면 면적 결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잣대가 있었죠. 우리나라만의 잣대가 길이 따지는 게 있었고, 넓이 따지는 기준이 있었고, 부피 따지는 기준이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나라의 잣대가. 우리나라의 잣대 중 길이 따지는 것은 거리 잴 때, 매우 거리할 때 10리, 20리, 10리가 몇 킬로예요? 4km, 이렇게 10리, 20리, 리라는 말 쓰기도 있고, 옷감을 잴 때는 한마, 두마, 이 한마가 또 있었고, 또 한자, 두자란 말 되지 않나요? 장롱 잴 때는 한자, 두자, 자란 것도 있었고, 자, 여러 가지 있죠. 옷감이 한마가 몇 cm인가요? 91cm. 91cm를 쓰다 보니까, 혹시 비닐하우스 아세요? 농사 짓는 분 계시면? 비닐하우스에 긴 거 있잖아요. 그게 91m예요. 백마예요, 백마. 그걸 한 바퀴를 바르는 게 백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비닐을 마를 때, 한 바퀴 마를 때 91m를 말아 놓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그것도 91m로 끊어 나와요. 아직까지도. 이거 아직도 몸에 밴 것이고, 그 다음에 자란 말이 있죠, 자란 말은 어디서 많이 써요? 장롱 시집 올 때 몇 자 장롱 해오셨어요? 12자. 장롱 해오는데 12자 장롱 해온다. 그게 그 자 쓰는 게 내용이고, 또 걸어갈 때는 뭐 10리, 20리 이렇게 서울에서 진주가 천리길을 이렇게 말할 때도 리라말 많이 쓰는 거 우리만의 잣대가 있었고, 넓이 잴 때 잣대가 있었죠. 또 평, 또 보, 그 다음에 마지기. 한마디기, 논세할 때 한마디기, 두마지기 이런 말 쓰지 않았었나요? 우리만의 잣대가 또 마지기라는 게 있었고, 참, 그 다음에 또
부피지 않는 것은 가마, 한가마. 그 다음에 한가마는 뭐가 10개가 모이면 한가마가 돼요? 말. 그래서 쌀, 떡할 때 한 말, 두 말 아직도 하잖아요. 그게 아직 몸에 밴 거고. 또 말이 또 뭐가 모이면 10개가 돼. 되는 뭐가 10개면 돼요? 홉. 한 홉도 없고 그러잖아요. 소주 2홉들이 아직 대화가 돼 이제. 맥주병도 3홉, 3홉째, 4홉째 옛날에 했잖아요. 참. 진짜 생소하죠?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홉은 또 뭐가 10개가 모일까? 이거 아는 분은 거의 없던데. 작. 10짝이면 한 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작이란 말은 잘 모르시더라고. 작은 뭐가 작이냐? 저기 뭐냐 왜 씨앗 같은 거 팔을 때 편지봉투 반봉투에 팔아가지고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10개가 모이면 한 홉이에요. 거기 한 작이라고 불러요. 양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넓이 될 때 평이란 말 쓰지만 예전에 넓이 될 때 우리나라에 있던 제도가 척관법이라는 우리만의 잣대가 있습니다. 척관법이라는 게 있는데 척관법이라는 것은 이제 정, 단, 무, 보란 말을 써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지금 쓰는 말 아니니까 상식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정, 일정, 이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정이라는 얘기는 3,000평을 일정이라고 불러. 우리만의 잣대가. 일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300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에 시골 다녀보면은 농사 짓는 분끼리 얘기를 하죠. 올해 고추 얼마나 심었어 물어보니까 나는 올해 3단밖에 안 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단이라는 얘기는 900평 심은 것을 3단이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 농사 짓는 분들끼리 용어로. 다음 일무란 말은 30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일보란 말은 한 평을 의미하다 보니까 한 평하고 일보는 같은 말 뜻이어서 여기다 평 가로 보란 말 써는 것이에요. 그 여러 번 교재에서 박스 안에 평 또는 보란 말 나와 있죠. 그게 평보 같은 말 뜻이기 때문에 한 평, 한보 같은 의미다 보니까 평에는 보란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걸 쓴 게 우리만의 잣대였었는데 반대로 이제 75년서부터 세계화가 통용되면서 미터법서라고 해서 바뀌기 시작을 해요. 1975년도부터. 그래서 길이는 뭘로 가시고 미터로, 넓이는 제곱미터로,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75년도입니다. 그럼 이제 그 평을 뭐로 바꿔야 되느냐?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당시에 어떻게 바꿀 것이 문제예요. 한 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반올림에서 3.3058 제곱미터 한 평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에 바꾸는 요령이에요. 근데 외우는 것은 3.3058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럼 400 나누기 얼마란 얘기예요? 121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한 평의 넓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크기예요. 시집에 올 때 아까 장롱 몇 자 오셨다 그랬어요? 아까? 12자. 근데 이 남자분은 한 평의 크기를 대충 짐작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짐작을 잘 못하시더라고. 크기 아세요? 한 평 크기? 잘 모르죠? 안방에 장롱이 이렇게 12자 장롱이 있을 경우에 가운 딱 잘라면 몇 자예요? 6자죠? 가로 6자, 세로 6자가 한 평이에요. 오케이? 네, 그게 한 평이 되는 겁니다. 한 평이 넓인데 요거를 평을 바꾸는 요령은 처음에는 한 번만 해드릴게요. 우리 한 평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로가 한 평이라는 얘기는 1간이란 그 우리만의 또 거리가 있어요. 한국에 1간 곱하기 1간을 했을 때 한 평인데 1간이 6자를 의미합니다. 자로. 근데 여기에 숫자를 따지니까 1.8 얼마가 나와요. 30.03 곱하기 6 하니까 2m가 안 떨어지겠죠. 0.2 달라붙은 것을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니까 이제 한 평이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1.1간은 이꼬르 2m예요. 오케이? 한 6자가 30.03이 한 자니까 곱하기 6 하게 되면은 180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2m로 딱 잘라놓기 위해서 더하니까 1.1간 이꼴 2m란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소수점이 나왔죠? 요거를 이제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 11간, 여기는
20m가 되겠네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럴 경우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가 11간, 11간. 또 여기도 20m, 20m니까 곱하니까 얼마? 400. 여기는 121. 이렇게 나눠진 게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계기예요. 그냥 몰라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인데 이건 뭐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숫자가 121번 얼마 곱하더라. 400 곱하면은 그냥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원래는 400 나누기 121을 하게 되면 3.3058이 아니라 3.305785이 쭉 나가는 걸 반올림해가지고 8에 올라와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토지 커지기 때문에 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30평 땅이 있더라. 30평이라는 땅을 제곱미터로 바꾸고자 할 때는 30평이 있는 경우는 30평 곱하기 400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000 나왔죠? 12,000 나와서 12,000 나누기 120이라고 정확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곱하는 게 방법인 거지 얘를 곱하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식으로 얼마 곱하래요?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꾸는 방법이어서 그 박스가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결정 방법에서 면적은 밑에 1번이 원칙이 축척이 1000분의 1 가로 안에 보니까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의 경우 나와 있죠. 분모가 보니까 다 100단인가요? 1000단인가요? 1000단이고 쭉 내려와서 2번 보니까 지적대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의 경우로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100단입니다. 그럼 면적 결정을 요건 지울게요. 여기 유망 싹 지워버릴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우겠습니다. 면적을 정할 때는 축척 따라 등록하는 단위가 바뀝니다. 축척이 분모가 1000단의 축척이 있고 분모가 100단의 축척이 있는데 1000단의 100단의 경우에 등록하는 면적의 자릿수가 달라요. 1000단이 보니까 괄원에 써있기를 종류가 분해를 생략하고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이 총 몇 가지의 1000단위가?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예외규정 100단위의 경우는 600분의 1 지역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의 경우 원칙은 축척이 얼마짜리고 분모가 1000단위고 밑에 100단위는 예외라는 얘기예요. 그럼 항상 원칙 예외 나눌 때에는 상식으로 이해하세요. 항상 많은 게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라고요? 많은 게 원칙입니다. 1000단위가 많아요? 100단위가 많아요? 1000단위가 많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얘가 원칙이에요. 예외로 빠지는 거예요. 그 원칙일 경우에 1000단위는 면적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등록하는 면적은 1의 자리까지 등록합니다. 그럼 면적은 최소 면적이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것이 면적의 단위 면적이고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의 경우는 등록하는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0.1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것이 요게 면적이에요. 그럼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하라는 얘기냐? 1의 자리까지 결정하라는 얘기고 분모가 100단위의 경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결정을 하라는 것이 여기 면적 등록하는 단위 면적입니다. 그럼 요 면적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야 알아요. 2번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냥 책 봐서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듣고 아시면은 여기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시래요?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0.1까지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등록하는 최소 면적이에요. 최소 면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1000단위에서 측량한 면적이 1 미만에 나오면 무조건 1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 0.1서부터 1이 나왔더라. 얼마로 간대요? 무조건 1입니다. 0.2가 나와도 1, 0.3이 나와도 1, 0.7이 나와도 1, 1이 나와도 1이에요. 무조건 1로 가게 돼 있고 100단위 면적 얼마까지 결정한대요? 0.1까지 가니까 0.1 미만은 무조건 0.1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면적 0.01서부터 0.1이 나왔더라. 무조건 0.1로 가는 것이 면적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구하는 자리예요. 그럼 만약 면적을 측정한 결과 안 써도 돼요. 들으면 알면 되니까.
하나의 필지 면적을 구했더니 17제곱미터 나왔답니다. 1회 자리 결정 끝났죠? 손댈 필요가 없고 여기 면적이 나오기를 17.5가 나왔대요. 그럼 소수점 한 자리 결정 끝나서 손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만 나와주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하나씩 뒤에 달고 들어온 경우에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달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1의 자리죠? 수를 잘라야 될 때는 여기까지 구할 것이다. 그럼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해 줄 것이고 여기는 얼마까지 결정한대요? 소수점 한 자리죠? 그럼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할 때랑 법에서 따지는 기준은 달라요. 바깥에서 따지는 기준은 4, 4, 5입을 쓰다 보니까 5부터는 어떻게 하셨고 올리고 반올림했고 4부터는 버림이죠. 4, 4, 5입법이지만 법에서는 5, 4, 5입법을 씁니다. 뭐라고요? 5, 4, 5입법을 쓰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봐서는 헷갈리니까. 무슨 법을 쓴대요? 5, 4, 5입법. 이제 5, 4, 5입법이라는 것은 따져가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까지 결정합니까? 1까지 결정하죠? 그럼 뒤에 붙은 게 0.5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나가는 거예요. 0.5를 초과하는 경우 올리고 미만일 경우는 버립니다. 0.5 초과하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6이 나온 경우는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구할 자를 자르셔야 돼요.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1의 자리까지. 그럼 0.5 초과의 미만이에요. 초과했죠? 6이니까. 올라가서 18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17.4가 나온 경우는 1까지 결정하는데 0.5 미만이죠? 그럼 버려서 17로 가는 겁니다. 그래 그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초과하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미만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초과나 미만 안에는 0.5가 속하지 않잖아요. 오리알이잖아. 그럼 0.5를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0.5가 딱 나오게 되면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따져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보고 따져나가는데 끝자리 숫자라는 것은 1의 자리 숫자. 여기에 뭐가 나왔느냐 이걸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 1의 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0이나 짝은 버립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17.5가 나온 경우와 18.5가 나온 경우 면적이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구할 자를 자르시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자른 상태에서 0.5 여기는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둘 다? 딱 걸렸죠? 딱 걸린 경우는 앞에 숫자 홀수일 경우는 올려서 얼마가 되고 18이 되고 짝수일 경우도 버려서 18로 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게 5사호법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아까 4사호법이라는 것은 4m로 어떻게 하셨고 4사호법은 바깥에서 버리고 5 이상 올리면 4, 4, 5입이죠. 근데 5사호법은 그게 아니라 4m 버리는 건 똑같고 6부터는 올리는 거예요. 5가 딱 나왔을 때만 이때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요. 홀수가 나오면 올리고 짝수가 나오면 버리는 겁니다. 홀수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홀딱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홀딱 올리고 여기나 짝은 쫙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걸 압축하게 되면 6부터는 올리고 4부터는 버려라요. 내리면 창피하면 또 끄죠. 우리 안 돼. 아니 버려버려야 돼. 0.5가 딱 나온 경우는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짝수는 버린다. 이게 5사호법의 뜻이에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에서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는 또 하나 바꿔놓은 것뿐이네요. 얼마로 바꿔놨어요? 이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0.5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0.05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럼 0.05를 중심으로 0.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시고 미만의 경우는 버리셔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17.56이 나온 경우 얼마냐요? 0.1까지 결정하되 0.05 초과했죠? 올라가서 17.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만의 경우는 17.54가 나온 경우는 0.1까지 결정하는데 0.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7.5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0.05 딱 걸리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따져나가더라. 여기서 말하는 끝자리 숫자는 소수점 한 자리. 이걸 보고 찾아가겠네. 여기까지 구할 거니까. 이 숫자가 마찬가지로 홀이냐 짝이냐예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시고 홀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예, 짝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을 겁니다. 아마 홀딱 올리고 짝 버려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56이 나온 경우와 5로 다 고쳐야지. 5로 나온 경우와 17.65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개념 똑같은 거예요. 얼마까지 구할 건가요? 0.1까지죠? 구한 다음에 0. 둘 다 0호 초과예요? 미만이에요? 딱 걸렸죠?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예요. 홀수인가요? 올라가서 17.6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짝수니까 버려서 17.6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누구나 두 번 들으면 다 알거든요. 앞으로 시험 볼 때 다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다 알 부분이고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뒤바뀌면 다 들려버려요. 이게 바뀌면 다 들려버린다고 뒤에.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뒤에 가서. 그럼 천 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신대요?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0.1까지 갑니다. 많은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은 게 원칙. 얘가 원칙이에요. 그럼 천 단위가 원칙이란 얘기는 원칙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이꼬로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기준. 기준 잘 들으세요. 기준을 숫자로 바꾸면 1.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것 남자분이 한 번 더 많네요. 아니 저까지 따지면 우리 기사까지 따지면 3분 더 많으니까 군대 갔다 오셨죠? 진짜로? 현역의 방이에요. 현역이 이제 방이가 잘 살펴보세요. 훈련소에 있을 때 조교가 기준 그랬습니다. 이거 봐, 이게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자, 기준 그럼 손을 뻗쩍 들고 기준하고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기준. 뒤로 번호. 거기까지만. 자, 금방 지금 기준 하신 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이 많은 게 이게 기준이 되니까 이게 1일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해 가졌어요? 100단위는 점을 또 높으니까 하나 더 세분해서 0.1까지 가는 이게 뒤바퀴 다 들려버리는 겁니다. 기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구할 자리만 구해놓은 상태에서 5보다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리고 5가 딱 나와 있는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수면 홀 딱 올리고 짝수면 쫙 버린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질문 한번 해봐야지. 천 단위에서 천 단위 축척이에요.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에서 면적이 124.51이 나왔습니다. 얼마로 갈까요? 그럼 면적은? 124냐 아니면 125냐? 두 분 나왔으니까 다른 분 계세요? 또 난 다른 생각이 있다? 4예요, 5예요? 이게 답이죠. 이거를 배우게 되면 기억에 남는 게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이건 다 잊어먹고 아싸가 허리 홀딱 올리고 쫙 버린다. 이것만 기억나요. 제가 한 것처럼 하고 들어오셔야 돼. 제가 초과 미만 이거 저 홀짝부터 따졌어요? 초과 미만부터 따졌어요? 초과 미만 따지고서 아니면 뺐잖아요 뒤로. 그럼 먼저 따지고 초과인가 미만인가 따져야 되는데 5점만 뛰게 되면 기분 좋게 아싸가 오리 짝이다 짝 이거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0. 자 1까지 결정하죠? 그럼 0.5 보고 판단하잖아요. 0.5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이건 초과예요, 미만이에요? 얘보다 크잖아요, 지금. 그럼 초과한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지. 근데 이걸 배우면은 자꾸 이걸 초과 미만 따지지 않고 5자 비스무리한 게 앞에 나와 있으면 아싸 홀짝만 따지면 그냥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나왔던 것이 235.5
5일 나온 경우에 서비스 문제로 준 적이 있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600분의 1 지역에서.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결정하겠죠? 0.05 초과 미만. 초반에 올라가서 235.6이 답이 된 게 기출 문제예요. 이건 완전 서비스 문제예요. 초과로 풀어도 얼마고 초과로 올려도 235.6이고 홀짝으로 풀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서비스 문제가 됐던 거예요. 기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 문제 나왔지만 5일 나왔다고 무조건 홀짝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뭐 따질 게 뭐예요? 초과 미만 따지고 아무것도 아닐 때 0.5 딱 걸린 경우만 홀짝을 따지니까 5자 앞에 튀었다고 해서 홀짝 따지면 틀리게 돼 있어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아직 이건 두 번 들으면 다 알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일부러 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처음 들을 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하나 알고 싶으시면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시고요. 1자리까지 100단위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결정한다.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책 한번 읽어보자고요. 먼저 1번의 경우 원칙이라고 떠들었었죠. 원칙은 분모가 1000단위더라. 얼마까지 결정한대요? 1제곱미터 단위까지 결정한다. 그래서 밑에 니은번이 토지 면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시고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고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쫙 버리고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린다. 단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무조건 1로 간다. 왜 1까지 구하니까. 근데 이 말 이해 갔어요? 네, 듣고 읽으면 뭔 말인지 아는데 그냥 봤다 뭔 말인지 몰라서 설명부터 들으시란 얘기예요. 또 예외 규정이 이제 100단위 추적인데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한다. 요거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0.1까지 표시하게 됩니다. 그 밑에 니은번이 0.1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0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0.05 미만일 때에는 버린다요. 0.05 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쫙 버리고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리되 최소 면적이 얼마인가요? 0.1이니까 0.1 미만은 0.1로 한다. 이제 이 내용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긴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었느냐? 첫 단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0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 100단위 0.1 이게 뒤바퀴 다 틀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참 중요한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지적법에서 제일 중요한 데 여기입니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 4개에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문제가 적게 나오면 3개 내지 5문제까지 내요. 여기서만. 여기만 잡아놔도 지적법은 반을 맞아요. 나머지 대부분 다 4번 찍어도. 앞에 오늘 배운 거 지번 배웠죠? 지목 배웠죠? 경계 배웠죠? 면접 배웠잖아요. 여기서 3개 내지 5개가 나와요. 많이 나오면. 그럼 이거 공부하면은 지적법 반 이상은 맞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또 앞에다 몰려있다 보니까 지적법 공부하기 편해요. 근데 책에 아직 요건 입문서다 보니까 기본서 내용에서 뺐어요. 필요 없는 거. 기본 어려운 거 다 빼서 그냥 쉬운 것만 담아놨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비슷한데 내용이 추가가 된 게 있을 겁니다. 나중에 더 많아지니까 그걸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2장의 지적 공부 쭉 보도록 하죠. 지적 공부의 경우도 이제 문제가 약 3개 내지 4개까지 내는데 올해죠. 26개 문제에서는 4문제를 내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배운 지번, 지목하고 지적 공부까지 해서 8개가량 출제하는 것이 26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부분만 잘 하시면은 지적법은 그냥 주워 먹는 겁니다. 지적 공부는 아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울 때 종류가 총 8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적 공부라고 칭하는 것은 대장이 몇 가지가 있더라? 4개 있다고 배웠었죠. 지적 공부는 대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받은 장부가 있고 도면에 해당되는 것이 2가지가 있더라. 지적도하고 임야도. 책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 맨 꼭대기에 나와 있는데 이는 두 번째 줄에 맨 꼭대기 의에 14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의에 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찾으셨어요?
공효지 연명부 대지고 등록부 이하 대장이라고 한다. 나와 있고 지적도의 임야도를 이하 도면이라고 하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이를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보조 기록 장치에 기록 저장된 집합물까지를 말한다 해서 총 8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장이 몇 개래요, 지금? 4개. 자꾸 떠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도면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전산까지 8개를 지적공부를 인정하는 것이 지적공부 종류입니다. 이 전산은 담아놓은 거니까 7개로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8개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7개, 8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지적공부를 인정한다 정도 세분하면 될 것이고요. 이 지적공부에 무엇이 나오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아마 대장까지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나온 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둘 중에 한 대장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등록상의 경우는 먼저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나옵니다. 소재는 어디까지 소재로 보느냐? 동리까지 소재로 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까지가 소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번이 나오겠죠. 지번은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나올 것이고 임야대장은 지번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은 정식 명식 나올 것이냐 부호로 나올까요? 예? 정식 명식 나오겠죠? 아까 잡종지 그대로 기재 도면에만 한 글자만 기재하더라 했으니까 정식 명식 나올 것이고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게 되고 자연인 같은 경우 성명, 주소, 주민번호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이 고유번호 나오더라. 고유번호는 지적법에서 고유번호가 총 19자리로 환산하는 것이 고유번호인데 컴퓨터 입력을 위해서 환산한 번호가 고유번호입니다. 고유번호는 여기 실판부터 본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지번이 123에 45라고 가정한 경우에 이 토지를 번호로 19가지 자리로 바꿔라요. 바꾸게 되면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저 부러지니까 이걸로 써야겠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토지의 소재, 즉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은 자리상으로 10자를 줍니다. 10자를 줄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번이에요. 지번은 8자를 주는데 외울 건 아니고 이제 글자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서울시는 시도에 관한 자리인가요? 행정구역은 시도죠. 시도 몇 글자? 2글자리가 2자리 줍니다. 서울시 번호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시도 밑에 나오는 것이 행정구역이 책에다 있어요. 일단 보시고 책 풀어드리면 뭔지 아실 테니까. 그 다음은 시도 밑에 나오는 행정구역 시군구죠. 시군구 몇 글자? 3글자. 그래서 노원구 번호가 1, 2, 3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군구 밑에 나오는 행정구역이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몇 글자? 3글자니까 상계동이 4, 5, 6이라고 가정을 하고 서울에 리 있어요? 왜 없다 그래? 많은데 청량리도 있고 화양리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건 동이죠. 없으면 빵빵이에요. 빵빵. 근데 행정구역 통폐합이 생기다 보니까 시 안에 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런 경우는 이제 번호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글자대로 채워 넣자고요. 시도 몇 글자? 2글자 2자리. 시군구 몇 글자? 3자리. 읍면동 3자리. 리 하나 부족하죠? 리 이 털어버리면 10자리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울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글자대로 채워 넣으시면 돼. 시도 2글자, 시군구 3글자, 읍면동 3글자, 리 10자리 이렇게 털어버리면 외울 게 아니고 지번이 몇 번이랍니까? 123에 45죠? 이걸 바꾸게 되면 8자리니까 0, 1, 2, 3에 00, 45가 되어서 본번이 4자리, 부번이 4자리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19자리인데 행정구역 10자리에다가 지번 8자리 한 자리가 비네요. 비는 게 11번째 나오는 숫자
여기에 들어간 이 숫자 이거 보고 문제 푸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11번째 숫자가 들어갈 때 1이 들어갈 수가 있고 2가 들어갈 수 있고 3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들어간 게 여기 1이 들어가 있으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라고 알려주는 번호예요. 2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알려주는 번호고 3에 들어가 있으면 이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토지다라고 알려주는 암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일자가 들어가 있으면 문제 뭘로 푸느냐? 이건 토지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여기 2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문제, 3에 들어가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번호에 따라서. 그럼 이제 암기할 사항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일자가 나오면 뭐가 있고? 토지대장이 있고, 2가 나오면 임야대장이 있고, 3이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이 장보도 세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트가 음식물 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장보도 세트가 있어요. 토지대장과 세트는 같이 만드는 것이 지적도를 같이 만들게 되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를 만들게 될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같이 만드는 것이 장부의 세트가 이렇게 해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뭐 다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개념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라도. 이거 앞으로 8번을 들어요. 이 내용을. 오늘 처음 들어봤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특강에서 최소 7, 8번이나 들으니까 그 중에 한 번 아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고유번호란 것이 컴퓨터 입력을 위해서 번호로 환산한 것이 고유번호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총 몇 자리래요? 19자리.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몇 번째 숫자가 중요하대요? 11번째가 중요해서 이제 책 보니까 143페이지 꼭대기에 토지의 고유번호 총 19자리 숫자 찾으셨어요? 앞에는 10자리가 뭐고요? 행정구역. 11번째 숫자가 대장번호다. 거기 3자 들어가 있죠? 3이라는 얘기 모름이야 되려고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한 번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집어는 123에 7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유번호의 구성입니다. 집어는 123에 교재에서 7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째 숫자가 중요한 거라고요? 11번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도면번호 나옵니다. 도면번호는 토지대장의 경우는 지적도 번호가 될 것이고 임야대장은 임야도의 번호가 나올 것이며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란 나오는데 하나의 대장이 2장 이상일 경우는 각 장마다 페이지를 적어줍니다. 앞장은 2장일 경우 2-1, 2-2에서 각 총 장수하고 해당 면수를 적어주는 것이 장번호가 될 것이고 축척에 나옵니다. 축척은 나중에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축척은 지적도 임야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같이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10번째가 토지 이동사유에서 토지를 등록할 때 뭐 신등록을 언제 했는지 또는 분할을 언제 했는가 또 합병을 언제 했는가를 적어주는 사유를 토지 이동 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럼 나중에 대장을 놓고 봤을 때 이 토지가 언제 분할이 됐는지 합병을 했는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땅을 샀더라. 그 원인은 뭐가 될까요? 매매가 되겠죠. 바뀐 날짜는 등기 접수 일자를 적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접수일을 적는 것이 내용인데 이거 등기법 배우면 알게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급 또는 기존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논의를 그러는데 괄호 열고 95년까지 우리나라 95년까지 토지 등급을 설정을 했고 농지의 경우는 수확량을 설정해서 관리하던 시기가 95년까지입니다. 근데 96년부터는 토지 등급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개별 공시지가를 등록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세금에 대한 과세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 옛날에 세금 과세할 때는 토지 등급이랑 농지 수확량 중심으로 세금을 과세하다가 96년부터는 공시지가 체계를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로 따지느냐? 농지 수확량을 중심으로 세금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과세, 시가, 표준액 등을 정함으로써 세금 과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바뀌기 시작한 연도 96년도입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토지 등급 기재에서 기재했고 그 이후로는 기록하지 않지만 지금도 그때 기록한 항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상 나온 것이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유지 엄명부인데
공유제 명부라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몇 명 이상일 때? 2명 이상일 때에는 토지대장 기재할 때 누구누구의 1인 기재합니다. 약칭하게 돼 있어요. 그자가 누구인가 알려주기 위한 정보를 공유지 여명부라고 부르는데 기재할 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게 아니라 일단 어떤 땅이 공유인가는 알아야 되니까 소지와 지번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세 번째가 소유권 지분이 나와야 돼요. 왜? 공유니까 누가 얼마큼의 지분이 있는가 알아야 되므로 지분 나올 것이고 또 누구누구의 이름 기재했죠? 그자가 누군가도 알아야겠네요. 그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재가 될 것이고 넘어가게 되면 토지 고유번호 몇 자리, 19자리 등록을 하게 될 것이며 또 얘가 몇 번째 페이지인가 장번호 따라 붙게 됩니다. 2장 이상일 경우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가 원인하고 날짜가 나오는 것이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세부적인 사항 외우지 마시고 공유지 연명부는 언제 만들더라.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만든다 정도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대장이 대지권 등록부인데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는 대지권이란 말이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대지는 어떤 대지이냐? 집합건물 대지를 의미하는데 등록할 사항이 총 몇 가지인가요? 밑에 보니까 10가지 아닌가요? 10가지 나와 있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 방에 외우게 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소재, 지번, 대지권에 이렇게 죽어도 못 외우고 여기 보세요. 자, 아파트 사시는 분, 아파트 사세요? 사시는 아파트 동, 상계동 몇 번지 사세요? 50번지. 사는 아파트 이름은 현대아파트. 몇 동 사세요? 101동. 몇 호 사세요? 501호. 여기 맞죠? 사시는 집? 네. 성함은? 네. 기분이다. 이영애로 해드릴게. 이영애 씨가 있는데. 너무 좋으세요? 자, 이 집 언제 사셨나요? 2015년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 날 등기하고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 사고 아파트 살 당시에 이 대지 지분이 있겠죠? 지분. 그럼 대지에 가진 지분이 1000분의 만약에 60이 있더라. 이 대지에 가진 지분을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 외울 건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 사시는 집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대충? 아니, 못 그리면 어떡하자고. 이거 그릴 수는 있죠, 대충. 이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냥 건물 그리기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말을 바꿔가면 다 외운 거예요. 상계동이 소재, 50번지가 지번, 현대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01동 501호가 우리 집이죠. 우리 집을 전유 부분의 건물이라고 표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나올 것이고 이정혜 씨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매매가 원인,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외우는 게 요령이에요. 별거 아니죠? 근데 3개만 추가시키면 돼요. 얘가 또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가 나옵니다. 2장 이상의 경우는. 그 다음에 또 고유번호 몇 자리? 19자리. 고유번호 나와요.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501호는 단독 소유죠? 이영애 씨. 근데 문제는 401호 같은 경우는 얘는 A, B 둘이서 공유로 취득하고 있답니다. 아파트가 다 단독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럼 공유일 당시에는 공유자 간에 각자의 지분이 얼마큼인가 확인해야 되니까 공유일 때는 소유권의 지분을 기재하는 것이 기재사항 10가지 다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한 방에 딱 잡아 외워요. 그냥 내용대로 소재 지분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아파트 그린 다음에 뭔지 아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싹 외워지는 요령인 거지 이걸 글자대로 소재 지분 외웠단 죽어도 못 외우니까 이 그림 한 7, 8번 그리시면 나중에 외우십니다. 저절로. 나중에는 이걸 다 외우시더라고. 이제 나중에 인기가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예, 사실은 이 아파트 무슨 아파트? 현대아파트 몇 동? 101동 501호 성함은 다 알아요. 이제 스타의 스타.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될 겁니다. 책 들어가시면 읽으면서 책에 나온 내용 뭔지만 이렇게 하나씩 집어내고 넘어가자고요. 먼저 나오는 것이 1번의 토지의 소재는 뭐가 되고, 여기 나온 거 상계동. 두 번 집어는 50번지 대지권의 비율은 얼마큼이 있대요? 1000분의 60이 있더라. 소유자의 성명 등은 이형에 토지 고유번호 몇 자리? 19자리 나오더라. 전혀 부분의 건물 표시는 101동 501호.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은 현대아파트.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장번호 나올 것이고,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 칠판에서는 바뀐 날짜가 2015년 11월 11일. 원인은 매매. 소유권 지분 언제 나온대요? 아파트가 공유일 때. 여기 공유일 때 지분이 따라 붙은 거니까. 그럼 이렇게 외우면 한꺼번에 10개 다 잡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외우는 거하고 모르고 외우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니까 1년 내내 이걸로 강의하니까 나중에 다 그리시면서 외우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고요. 도면서부터는 다음 주부터 또 보도록 하지요. 처음 들을 땐 당연히 어렵고 힘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서. 힘내시고 어차피 2번, 3번 반복하니까 그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 공부는 1년 공부이지 하루 종일 공부가 아닙니다. 공연중개사죠? 네. 처음이니까 하나 해드릴게요. 자격증을 보면은 전부 다 뭐가 붙어요, 뒤에? 사가 붙어 있어요. 사가 붙어 있는데, 이 사자가 한자로 선비사자가 붙는 경우도 있고, 사자가 일사자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사법고시 패스하면 뭐가 돼요? 변호사, 또 판사, 또 검사가 될 수 있죠? 그럼 판사가 되면은 이걸 씁니다. 검사도 이걸 써요. 근데 변호사는 이걸 써요. 건축사는 세무사, 법무사 다 이걸 씁니다. 근데 건축기사, 무슨 기사 다 이걸 써요. 공인중개사 이걸 씁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선별사가 붙어 있어야 개업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사 사무실은 있죠? 건축기사 사무실 있어요? 없잖아요. 개업이 안 되니까 일하는 사람인 거지. 검사나 변호사, 검사나 판사는 개업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 지문이니까. 그만두고 딱 나올 때 뭐로 바뀌네? 변호사로 바뀌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공연중개사도 어디 속해 있나요? 허허, 여기 속해 있네.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직업을 바꿔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중개업을 하든 뭐 상담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쉽게 딸 자격증은 아닙니다. 어차피 몸담은 것인 거 1년 동안 아니 공부는 제가 보니까 그래. 2년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따, 이 자격증. 2년만 투자하면 다 따는데 이걸 조금의 노력만 들어가면 1년 내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노력이 얼마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1년이 됐느냐 2년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기왕 시작하신 거 열심히 해서 우리 1년에 끝내자고요. 네, 자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